국방부에 외국인은 출입일수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가짜 영주권으로 마음껏 드나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접경지역 농민들이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쓰레기 반입 저지에 나섰습니다. 산양삼 재배 농가에서 수천만 원의 산양삼을 계속 도둑맞고 있는데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 수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올가을 설악산에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4시 39분쯤 중청대피소 기온이 3.3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면서 올가을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중청대피소는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이 아니어서 따로 기록이 있지는 않지만 올해 첫 서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첫 서리일로 알려진 2011년 9월 22일보다 하루 빨라 가장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과 태백 5, 6도, 동해안 11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산지 19에서 21도, 동해안은 22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또 밤새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내국인들과는 달리 카지노 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효력이 사라진 해외 영주권을 들고 카지노를 마음껏 드나든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과거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관리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얘긴데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효력이 소멸된 영주권으로 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원랜드에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강원랜드를 찾는 방문객은 하루 6천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 해 300만 명 안팎이 방문하는 만큼 이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한 달에 최대 보름까지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일수 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카지노를 방문할 수 있는데 내국인과는 달리 별다른 출입 제한 없이 카지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강원랜드 카지노를 마음껏 드나든 일당이 지난 6월 한 입장객의 제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의 해외 영주권 효력이 소멸됐는데도 가짜 영주권을 가지고 최대 70차례나 강원랜드 카지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권이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영주권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주권의 효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출입 기록을 그동안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강원랜드는 시스템 보완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가짜 영주권을 이용해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강원랜드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는 바로 출입 정지 조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 입출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사전에 그분들에게 고지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놨습니다. 현재 이렇게 소멸된 영주권을 사용해 카지노를 출입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30일까지 강원랜드에 소명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자칫 사업정지 열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접경지역 군납 농민들이 국방부의 군납 식자재 경쟁입찰제 도입에 철회를 요구하며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산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지역에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결사투쟁 머리띠를 두른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군청 주차장을 메웠습니다. 손에는 국방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푯말도 들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국방부가 군납식자재 경쟁 입찰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겁니다. 낙후된 하청경제 국방부가 더 죽인다! 농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올해로 2년째. 청와대를 찾아가고 삭발도 해봤지만 국방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그 사이 화천 지역 농산물의 군 급식 계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군부대 식자재 경쟁 입찰제 문제 해결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의 계약을 원위치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집회에 참가한 군남 농민들은 소형 트럭 30여 대를 나눠 타고 시내에서 가두 시위를 진행한 뒤 인근 군부대가 쓰레기를 반출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산 군납 식자재를 받지 않는다면 지역의 쓰레기도 버릴 수 없다는 뜻에서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천군 쓰레기 매립장 앞입니다. 국방부의 군납 식자재 경쟁 입찰 도입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이렇게 차벽을 세우고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쓰레기 반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은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실력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구가 화천인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급식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해법도 찾아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급식 기본법을 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농산물을 우선적으로다가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러는 대표 발의를 좀 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접경 지역 군납 조달에서 지역 우선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오는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산양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마다 산양삼을 도둑 맞는 일이 잦아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횡성에서는 관계 기관들이 도둑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산양삼 재배지로 들어가는 입구. 아침에 관리를 마친 주인이 차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10분 뒤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 이곳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2시간 뒤쯤 이 남성은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한 손에는 낫을 든 채 배낭을 메고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오후가 돼서야 돌아온 주인은 20년 가까이 묵은 산양삼 수백 뿌리를 도둑맞은 걸 알게 됐습니다. 범인이 산양삼을 훔쳐간 자리입니다. 곳곳이 산짐승이 지나간 것처럼 파헤쳐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쪽에 보니까 일부 건드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건드린 거죠. 여기는 한 100여 뿌리 정도. 지난 6월에도 시가 1억 원 가까이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자 산림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횡성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쪽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다시 군청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당황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절도 사건에 대한 거는 난생 처음 받아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가 절도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한번 해본 역사가 없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담당이 아니라 하고 군청은 능력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산양삼 절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잡아달라고 하면 이제 조사 중이다. 군에 이제 녹지과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쪽하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신고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가면서 알려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참다 못한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누군가 산양삼 재배지를 들락거리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 농민은 경찰과 군청 어느 쪽에 도둑을 잡아달라고 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년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오늘부터 제한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전국 동시선거에서 강원도 내 103개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실시돼 오늘부터 기부 행위가 금지되고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방과 단속을 벌입니다. 선거 관련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폐광기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 소송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강원랜드는 당초 오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1월 2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자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오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매뉴얼에 없는 중간 지점을 자의로 설정해 동부, 서부 구간으로 나누고 사업 입지 대상을 왜곡하는 등 절차적 하자와 특혜 시비 등의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사업은 삼척과 정선, 평창 등 도내 6개 시군을 지나며 240km 구간에 걸쳐 440개의 송전탑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1,01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127명, 동해 61명, 속초 46명, 정선 31명, 삼척 27명, 양양 24명, 태백 22명, 고성 19명 등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71만 8,799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035명이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9%로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고성군은 행정복지국과 관광경제국을 신설하고 경제투자과를 경제체육과와 투자유치과로, 농업축산과를 농정과와 유통축산과로 나누는 한편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의 문화 분야는 관광과와 합쳐 관광문화과로, 체육 분야는 경제투자과와 합쳐 경제체육과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과, 주민복지실은 복지과, 재무과는 세무회계과로 바꾸는 등 기존의 3실 10과 125담당 체제를 2국 1실 11과 134담당으로 개편합니다. 강릉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2023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3년간 국비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지방비를 포함해 3억 6천만 원을 들여 농촌관광 여행상품인 강릉 2쉼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은 농촌관광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강원FC의 극적인 파이널 A 진출을 이끈 김영빈 선수가 K리그1 33라운드 MVP를 수상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리그 33라운드 경기에서 제주를 상대로 2골을 넣어 2대1 승리를 이끈 주역인 김영빈 선수에게 MVP를 수여했습니다. 연맹은 또 김영빈과 미드필더 김대원, 골키퍼 유상훈 선수를 33라운드 베스트 11 멤버로 선정했습니다. 강원 관광도로 강원 네이처로드 시범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7개 노선 가운데 삼척 임원항 등 2곳에 조망대를 설치하고 정선 화암관광지, 동해 돛제비골 등 7곳에는 포토스팟을 설치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